고3 3월 학평 장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지문에 가와 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에서는 이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의 보고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고서의 조사 동기와 목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엔 조사 계획,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제목을 보시면 지역 주민들의 땡땡숲 공원 이용에 대한 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공원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조사 동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 지역의 땡땡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줄어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원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로 총 2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공원 이용의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공원을 이용하는 외부 방문객의 수는 13% 증가한 반면에 지역 주민의 수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평소에 이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62%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가장 높게 삼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원의 개선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의 85%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원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조사를 했을 때 바로 휴게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에서는 건의문이 작성이 되었는데요. 건의문의 특성을 한 가지 말해준다면 실제적인 독자가 있기 때문에 이는 맥락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건의의 목적과 건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중간 부분에서는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끝부분에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의문의 특성에 맞게끔 나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잘 드러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필자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건의를 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네요. 그리고 건의자가 누구인지 건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원을 이용한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중심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공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부의 쉼터에는 현재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공원 탐방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쉼터에 휴게시설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번째 건의사항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건의문의 어떤 요소에 해당되죠? 네, 맞아요. 필자가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이익이나 효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건의 대상에 설득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늘 우리 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건의를 받는 대상자에게 예의를 표해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건의 대상자에게 이렇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을 할까요? 네, 바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속한 답변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라고 당부의 말로 매듭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합법 지문입니다. 이번에는 발표인데요. 발표에서는 화자가 청중을 대상으로
어떠한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는지 또한 어떠한 매체를 활용하는지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발표의 핵심 제재는 바로 자승차입니다. 이 자승차에 대해서 화자가 말하기에 앞서서 그림을 제시하는데요. 즉 매체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승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바로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수차는 직접 발로 밟아 물을 끌어올리는 기계였는데요. 이 기계 또한 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고된 노동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실학자인 하백원이 자승차를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일문단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이 자승차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은 자승차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계도라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를 통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발표에서는 바로 발표자가 어떤 매체를 활용하고 그 매체의 활용 효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는 바로 자승차 도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문단의 중심 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승차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중간 부분을 볼게요. 화면을 가리키며 라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화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 자료만으로는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네, 이를 위해서 바로 동영상 자료 또한 제시함으로써 청중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문단으로 넘어오면서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쓰입니다. 이 그런데라는 접속어는 언제 쓰이는 접속어죠? 네, 맞아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이는 것이죠.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화자는 자승차가 당시에 널리 쓰였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화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승차는 실용화되지 못했다라는 다른 방향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힘만으로는 자승차를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그렇지만이라는 접속어가 쓰이는데요. 이 그렇지만이라는 접속어는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쓰는 표지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는 여기에 사용되었던 과학적, 즉 자동차를 만들고 구동하는 데 쓰인 과학적 원리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여러 매체 자료를 통해서 자승차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자승차에 적용된 시대를 뛰어넘은 과학적 발상은 높이 살만하다라고 하면서 조선시대의 자동차와 유사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단에서는 백성의 어려움을 고민했던 하백원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자승차의 역사적인 의미, 즉 자승차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땡땡 과학관 누리집에서 자료를 참고하였다라고 하면서 발표자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참고한 것을 밝히면서 관련된 정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승차의 역사적 의의와 정보의 출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 또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학평 변형 문제도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